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편알바. 편의점 청소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하면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알바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점주가 미리 말해서 시키지 않는 이상 절대 청소는 하지 않고요. 대부분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빨리 때우고 빨리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청소는 주로 야간 근무자가 시간대가 많으니까 야간 근무자가 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전 근무자가 해야 될 일까, 점심 근무자가 해야 될 일까, 야간 근무자가 해야 될 청소 업무는 당연히 엄연히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될 건 당연히 청소입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학급 안에서 청소를 할 때에도 항상 학교 마무리를 하고 나면은 청소 당번이 있고 때로는 청소하는 학급 반 편수가 따로 나눠져 있듯이 평소는 기본 아닌 기본적인 예의이자 그런 청결함을 손님을 응대하기 위한 여러분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오전 근무자가 주로 하시는 일이 주로 뭐냐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출근하는 길에 오전에 이른 아침에 오실 때 벼룩시장 같은 데서 갖고 오는 그 신문지 한두 개씩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셔서 막 부시거나 지니긴 다음에 그걸로 돈을 맞춰보고 나서 근무 교대를 한 후에 유리문 있죠? 유리문을 항상 닦아주세요. 신문으로 닦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굳이 물 안 묻혀도 되고 유리 닦는 그런 분무기 약을 안 써도 되니까요. 아울러 가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른 아침에 대부분 가게 문 여신 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유리를 닦습니다. 특히나 손에 지문이 많이 묻는 손잡이가 있는 유리 문을 많이 항상 닦는 알바하신 분들도 많이 보일 거예요. 투로 빵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때로는 편의점, 때로는 어느 한 가게, 화장품 가게조차도 심지어 유리를 제일 먼저 닦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을 먼저 잔먼지나 담배꽁초들이 쌓여있는 거나 일반적인 먼지나 지저분한 쓰레기를 보면은 빗자루로 쓸어서 청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점심때는 아마 저녁 때쯤 돌아갈 때까지는 출퇴근 시간대는 주로 손님들이 많이 붐비다 보면은 페이스업도 제대로 잘 못하거나 청소를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손님 좀 없다 싶으실 때 제일 많이 지저분해진 데가 라면이나 삼각김밥을 먹는 시식대일 겁니다. 그 시식대 주변을 항상 말끔히 청소해 주시고요. 주로 항상 손걸레는 항상 젖어진 상태로 있었다가 손걸레를 한번 싹싹 닦아 주시고요. 특히 라면 식대 밑에 보면은 사람들의 그 뜨거운 물이나 라면 스프가루나 라면 국물가루들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 대걸레를 한 번씩 딱딱 닦아 주십시오. 참고로 저는 편의점 알바 청소를 할 때 대걸레를 항상 물에 적셔 놓은 거를 항상 계산대 옆에다 세워놨습니다. 사무실에다 넣다가 다시 갖고 갖고 오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먹고 나면요, 라면은 무조건 깨끗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스프를 뜯는 그 순간부터 라면 스프를 톡톡 털는 그 순간까지 스프 잔여 가루는 항상 라면 시식대에 항상 묻어나게 돼 있고 그것에 뿌려져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거기를 손걸레질을 하시거나 밑에 바닥도 항상 대걸레질을 하십시오. 저는 주말 야간 근무자로서 평일 야간 근무자로서 항상 사무실에 들어갈 때 걸레에 물을 묻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라면 식대를 항상 닦습니다. 거기가 지저분해져 있건 안 지저분해져 있건 말이죠.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자기가 뭘 사러 왔다는 건 알면서 인지하고도 오지만은 무조건 무턱대고 편의점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편의점 안의 풍경보다도 편의점 바닥과 편의점 주변을 훑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보는 게 페이스업입니다. 물건이 얼마나 꽉꽉 잘 채워져 있고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손님이 와서 청결함과 깨끗함, 때로는 정리정돈 잘된 모습을 보고 다시 찾아오게 하는 그 밑거름이 돼주기도 하죠. 지금 시작합니다. 본론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죠. 전자레인지입니다. 여러분은 전자레인지 청소를 하십니까? 저는 매번 출근을 하면은 전자레인지 대부분 청소가 안 돼 있어요. 항상 열어보면 거기서 쩐내 나거나 때로는 여기 유리판이
막 덕지덕지 막 뭐 죽이나 아니면 라면 국물이나 뭐 이렇게 기름진 게 막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딱딱 굳어있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거 제가 다 청소 다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자레인지 솔직히 사람들 잘 청소 안 합니다. 제가 편의점 주변 인근 주변 집 주변에 편의점을 가도요. 삼각김밥이나 핫바 같은 거 돌려먹고 싶을 때 간혹 있다가 돌리려고 뚜껑 열면요 온갖 쩐내들이 다 납니다. 심지어 토한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환기를 안 시켜줘서 그래요. 저는 주로 편의점 알바 청소를 할 때 제일 1순위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다 맞춰먹고 손님들 이제 근무자를 보내고 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대걸레 자루로 아까 말했듯이 라면 식대나 그 매장 매대 때로는 그 계산대 앞이랑 입구로 들어오는 그 입구 부분 항상 물걸레질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문을 오픈해놔요. 환기를 시키려고. 추운 날이건 여름 날이건 전 무조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환기도 되고 그리고 대걸레질한 거 물기도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서 건져야 돼서 손님이 아무리 발로 밟아도 꾸정물이 안 생기니까요. 괜찮습니다. 간혹 이제 대걸레질 하는데 손님이 미안해서 그 물 걸레질한 거 못 밟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세요. 또 어차피 걸레질 하게 되니까요. 밟으셔도 됩니다 하고 부담을 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손님한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전자레인지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쩐내를 없애야 됩니다. 가끔 제가 그 삼성에다가 이런 문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탈취 및 그 냄새 제거해주는 그 기능을 부과해서 넣어달라고 제품을 내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편의점 알바 입장으로서 전자레인지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의를 해본 적도 있는데 저보고 따로 특허를 내라 하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바라질 않는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편의점 쪽에서 유념해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편의점에 가시면은 뭔가를 데워 드시려고 하는데 전자레인지 오픈하시면은 전자레인지 내용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깨끗하십니까? 청결하게 냄새도 안 납니까? 아닙니다. 그나마 좀 미미하게 냄새를 좀 잡아주시려면요 청소를 하실 때 저는 손걸레를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라면 뜨거운 물 나오는 그 보온수 나오는 통 있죠? 거기 가서 일부러 뜨거운 물을 묻힙니다. 많이. 그리고는 전자레인지를 오픈해서요 항상 그 안을 닦습니다. 문과 여기 벽면과 그리고 전자레인지 유리면 있죠? 여기를 항상 닦습니다. 그리고 개폐해 놓으십시오. 항상 열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아울러 라면을 데워 드신 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핫바를 돌려 드신 분도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항상 열어 놓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열어 놓다 보니까 손님들 일부 어떤 좋으신 분들은 일부러 닫아 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가끔 열어 놓은 것 같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여쭤보는 분도 있고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전 다시 대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아 이거 방금 어떤 손님이 라면이나 핫바 돌려 드신 분이 있어서요. 냄새 좀 빼려고 문 열어놓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거 한 2, 3분 정도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청소하실 때도 문 열고 일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요. 그나마 냄새는 덜 납니다. 깨끗하고 청결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귤껍질. 여러분 이 귤껍질 절대 버리지 마세요. 말라 비틀어져도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촉촉한 상태여도 버리지 마십시오. 이 귤껍질 한두 개 정도 갖고 오셔서요. 전자레인지에다가 이거를 물을 좀 묻힌 다음에요. 전자레인지를 한 1분 돌리십시오. 그리고 전자레인지 뚜껑 닫아놓은 상태로 잠시 있다가 이 귤껍질 다시 꺼내서 다시 전자레인지 오픈을 아예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안에 귤의 그 유자향 같은 게 풍겨가지고요. 다른 잡냄새 많이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 귤껍질 한 번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 한 두세 번 쓰십시오. 저는 귤껍질 항상 겨울철에 항상 집에서 많이 가져가가지고요. 편의점에서 봉다리에 따로 넣어놔갔다가 그걸 항상 물 묻혀서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렸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없앴고요. 그리고 퇴근길에 한 번 더 돌립니다. 출근길에도 한 번 더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레인지 냄새를 없애주시는 게 어떨까요? 집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전자레인지 청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간 근무자만 할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보편적으로 죽을 데우신다든지 라면을 데워 드시든지 아니면은 핫바나 냄새 많이 나는 음식을 많이 돌려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항상 오픈 개폐를 해주고요. 가끔 이제 라면을 오래 돌려 드신 분도 있으면 여기 국물이 엄청서 이렇게 범질 때가 있어요.
그 손님이 미안한 눈빛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나몰라라 가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오픈을 개폐하시고 여기를 청소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오픈해놓고 2, 3분만 있어야 돼요. 냄새가 쩐내가 여기 안 배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문 열어서 개폐해 놓으시고요. 특히 라면 돌리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젊은 분들 그렇게 뭐 더 맛있다고 드시는데 여기 주변에 이렇게 물기가 많이 묻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항상 그 다 한번 닦아주시고요. 이 라면 냄새도 금방 없앨 수 있는 게 이렇게 개폐해 놓고 2, 3분 정도 있으시면요 냄새 많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닫아놔도 다른 손님이 왔을 때 전자레인지 문 열면은 깨끗합니다. 냄새도 안 나고 괜찮으니까 그렇게 청소해 주시면 좋고요. 귤껍질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유용합니다. 이거 전자레인지에다가 물 묻혀서 넣어서 1분만 돌려주시면 향긋한 유자향이 배니까요. 그러고 있다 빼셔서 전자레인지에서 껍질 버리시던지 아니면 껍질을 다음에 또 한번 퇴근길에 한 번 더 다음 근무자 오기 전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근무자한테 전자레인지 청소 전달을 해주시고요. 간혹 이제 라면이나 냄새 많이 나는 핫바 계열 같은 거 많이 돌려 드신 분들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문 개폐해서 오픈해달라 그러면요. 또 다음 근무자 가서 쓸 때도 편리해지니까요. 그렇게 한번 유념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두 번째,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 대부분 도시락이 이렇게 비닐 커버가 있어요. 플라스틱. 그거 될 수 있으면 빼서 돌리라고 하십시오. 왜냐면 전자레인지 뚜껑 돌리시면은 뚜껑에 달라붙어서 여기 녹아 묻더라고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거 뚜껑 삼아 해가지고요 전자에 돌려 드시면 손님들이 집으실 때도 이 밥 밑바닥에 바로 손이 닿지 않아서 뜨거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뚜껑을 보편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제품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가스오동이라는 거 있죠? 아니면 떡볶이로 된 거, 뚜껑 있는 거 그런 건 뚜껑 넣고 돌리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도시락을 처음 사신 분들은 솔직히 뚜껑채 이렇게 돌리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손잡이 부분이나 바닥 부분도 뜨겁고 때로는 그 뚜껑이 우두두 쭈그러져 가지고 봉지에 제대로 들고 다니기도 힘듭니다. 또 봉투값도 따로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손님하고 언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손님한테 만약 1대1 경우에는요. 저는 솔직히 진짜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죽이라든지 양반죽은 쇠로 된 거 그걸 뜯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가끔 그래서 오래되다가 펑 하고 터진 경우도 있어서 제가 차라리 전자를 깨끗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제가 직접 돌려드립니다. 그런 배려심으로 서비스를 하시는 게 손님이 다시 찾아오게 하는 그런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꿀팁 아닌 꿀팁이 되겠죠. 그 될 수 있으면 손님과 1대1로 있으면요 대부분 이렇게 친절을 할애를 많이 해주십시오. 직접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어서 응대해주고 하는 걸 해주시면요 손님이 마치 자신이 대우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다시 기억하셨다가 다시 또 한번 편의점으로 찾게 하는 그런 매너 아닌 매너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가끔 이 삶은 달걀을 돌리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폭발합니다. 뭐가 폭발하면 계란이 폭발하면요 전자레인지가 완전 개판 오합지졸 됩니다. 그럼 그거 청소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만에 하나 쌈물닭이나 날닭이 돌려 드시려는 분이 있으면요 절대 말리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터집니다. 간혹 이제 쌍화탕도 덜 따뜻하다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이제 쌍화탕 병채 돌리신 분도 있는데 간혹 이제 전자레인지에도 써붙어 있는 게 있어요. 편의점용으로 뭐 쌍화탕이나 계란 이렇게 돌려서 드시지 말라고. 그거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진짜 진짜 청소의 핵폭탄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이건 꼭 손님한테 숙제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면을 돌려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실까 모르겠는데 그 어느 정보통 무슨 생활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절대 라면 전자에 돌려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빨간 글씨 써있듯이 환경 호르몬이 발생해서 몸에 안 좋기 때문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이게 몸 안에 축적되고 쌓이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도 기형아가 나거나 아니면 무정자증으로 좀 많이 고생을 하는 그런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손님한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 내가 내 돈 내고 라면 사면서 돌려 먹겠는데 딴 데 가서 라면 사서 돌려 먹어도 뭘 아는데 여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따지고 도박하고 말대답한다고 이렇게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라면 돌려 먹는 거에서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손님의 자유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메뉴지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겉봉지가 은으로 된 코팅된 게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라면이 이런 식인데 은박으로 된 컵라면 뚜껑 무조건 아예 이렇게 오픈이 아니라 아예 뜯어내서 돌리라고 하십시오. 대부분 막 되게 오래 돌리는 사람 많습니다. 4, 5분 돌리는 사람도 봤고 2, 3분만 돌리신 분도 있지만은 그 라면 중에서 그 참깨라면이라고 있어요. 그 참깨라면은 이 겉봉의 이 종이가 그냥 종이로 된 코팅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돌려도 불이 나진 않는데 제가 몇 번 그걸 경험을 한 적도 있었고 본사에서도 그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실제 저도 그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 비워서 이제 라면 빠진 거 정리하러 간 사이에 어떤 손님이 이게 아마 그때도 이런 은박으로 된 라면이었을 거예요. 돌렸는데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붙더라고요. 그 제가 손님 그 불러요 꺼요 빼세요 빼세요 뚜껑 오픈 다 빼고 돌리셔야 돼 했는데 결국 그 손님 그 라면 버리고 다시 새로 사서 다시 라면을 또 전자에 돌려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랬던 당시에 그 편의점은 좀 큰 데라서 전자레인지 기본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근데 짜증나게 뭐냐면 이게 타면요 불이 좀 났다 싶으면은 그 그을린 현상과 전자레인지가 타버려요. 그러면 그 조금 탄 게 잘 안 닦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스스로 재질을 잘 못한 거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되고요. 가끔 이제 왕뚜껑이나 이런 플라스틱 뭐지 스티로폼 계열로 된 이제 라면 돌리신 분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라면 돌려 드시지 마십시오. 누구는 뭐 끓여 먹는 라면 마냥 때로는 어떤 사람은 빨리 익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물이 덜 뜨거워서 잘 안 익는다 해서 컵라면을 이렇게 돌려 드시는데 가끔 어떤 회사는 또 컵라면 뭐 전자에 돌려 드시면 더 맛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컵라면과 일반 라면이 왜 따로 있는 겁니까? 컵라면은 말 그대로 뜨거운 물 넣어서 라면을 그거에 맞게끔 불려 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 입장으로서 회사 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휴대성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라면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있는 거고요. 가끔 꼬들꼬들하고 약간 덜 매운 라면 혹은 군대에 있을 때 그 라면의 향수를 느끼고 싶어서 일명 뽀글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편의점에서 주로 뽀글이를 많이 해먹었는데 봉지라면을 뜯어서 거기다 뜨거운 물 넣어서 뽀글을 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몇 번 저를 그런 목격하면은 아니 무슨 라면을 컵라면 드시지 왜 뽀글이를 해서 라면 드세요? 덜 익은 라면 속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은근히 또 향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컵라면에서 좀 싼 맛에 제가 그렇게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불이 나지 않게 하시려면은 때로는 전자레인지에 라면을 들려 드시는 분이 있으면요 이 임박 호일로 된 코팅지로 된 그런 라면 뚜껑을 아예 뜯어낸 후에 전자레인지 돌리시라 그러시고요. 대부분 라면을 돌려 드시면요 그 전자레인지 안에 제가 말했던 김이나 잔여물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물기나 그 냄새 뺄 겸해서 특히나 얘가 전자레인지 냄새 엄청 많이 쩔어지게 되는 게 라면 냄새가 주된 목적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자레인지 오픈 문 개폐해 놓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라면은 절대 컵라면은 전자레인지 돌려 드시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몸에 안 좋은 게 몸에 축적이 돼서 몸에 기형이 되거나 문제가 건강에 위험도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유념하시고요. 그래도 만에 하나 라면을 전자에 돌려 드신 분이 있다 싶으시면은 될 수 있으면 은박 코팅된 거 뜯어내고 돌리시게 하고요.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라면을 빼먹는다 싶으시면은 그 전자레인지를 항상 문을 오픈해 놓으세요. 손님이 막 그거 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냄새 환경 좀 빼려고 환기 좀 시키려 빼놓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손님도 잘 이해해 주실 겁니다. 전자레인지 냄새 짠내 냄새라는 거 특히 제일 많이 나는 게 라면 냄새니까요. 될 수 있으면 잘 빼서 환기 시켜주시면 됩니다. 거의 2, 3분만 열어놓으면은 냄새 잘 빠지니까요. 그리고 나서 걸레질로 손걸레를 한번 깨끗하게 한번 더 닦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뭐다? 귤껍질 물 묻혀서 한 번씩 돌려놓으시면은 그 오래된 그 유자 향기 풍기 때문에 좋은 향기가 배니까요. 그런 것도 유념해서 해주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식 때는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이렇게 가끔 라면, 이 사람들은 양반 측에 속한 거예요. 휴지나 이렇게 라면 젓가락이나 스프 같은 게 너저분하 해놓고 내용물들은 다 버리고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써있듯이 손걸레질을 항상 대기해야 됩니다. 저는 계산대 뒤에 그 그지? 그 세면대가 조그맣게 있는 게 있어서 항상 거기서 손걸레를 항상 물로 적셔서 항상 반반 접어놓고 있다가, 라면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때로는 삼각김밥을 한 명이라도 먹고 가는 손님이 여기 있었다 싶으면은 저는 항상 가서 닦아냅니다. 그게 뭐냐, 항상 여기 남아요. 그 다음 손님 와서 먹는데 여기가 지저분하면 얼마나 불결하면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아서 다음에 또 안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일단 청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기다 뭐라 써붙여놨냐면은, 그 화장실에 있는 표어가 있었어요. 흘리진 말아야 될 것은 뭐지? 남자의 그런 소변 보는 그 기구 앞에 항상 그 써붙어 있죠. 흘리지 말아야 될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표를 써붙여 놨어요. 여기다 대놓고 프린트를 해갖고 와서요. 흘리지 남겨진 음식물 흔적을 다음 손님을 내서 배려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붙여 놨어요. 진짜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써붙여 놨는데, 솔직히 읽고 그렇게 해주신 분도 있지만 안 해주신 분들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하고 가시면요, 저는 오늘 인사를 또 공손하게 더 하고 손님을 보내드렸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뭐 또 청소까지 또 해주시고 가시고, 진짜 그렇게 해주시고 가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 이렇게 잔여물을 이렇게 남겨놓거나 먹고 남은 흔적들이 간혹 많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듯이 편의점에 오는 손님은요, 이렇게 먹고 남은 이렇게 흔적들을 남기고 갑니다. 참고로 이거는 양반의 축에 속합니다. 양반축, 착한 척에 속한 겁니다. 진짜 최악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야간에 일하면서 많이 겪습니다. 젊은 층들일수도 가끔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 술에 쩔은 직장인들이나 개 손놈들입니다. 이런들은 손님도 아니고 손놈도 아니고 개 손놈들, 한마디로 진상 손놈입니다. 손놈. 이렇게 먹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이제 저는 대리기사님들 가끔씩 오면은 이러고 먹고 가는 사람들 보고 가면은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기본 개념도 없는 놈들이라고 왜 먹고 가서 치우질 않냐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썰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신사 가로수길점에 일할 때 제가 이제 출근길이었는데, 출근해서 이제 교대를 하려는데 앞에 이제 사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장님이 자기가 이렇게 경찰을 부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해서 여쭤봤더니, 자기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을 때, 오후 근무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 여자가 라면을 먹고 갔대요. 근데 안 치우고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치우고 가라고 그랬대요. 그 여자가 여기서 라면 먹고 가는 거 서비스로 돈 다 계산된 건데 왜 본인들이 안 치우냐고, 나는 치울 의무가 없다고 막 뭐라 그랬대요. 대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점주가 자기 자식벌 내는 타임이고 하니까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너 이거 치우고 갈 때까지 집에 못 보낸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경찰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이 왔는데 아니나 날까 그 여자 또 남자를 또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그래서 경찰한테 여자가 막 이래라 했다. 그랬더니 점주도 적반하장이라고 하면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한테 주저주저 얘기했더니 경찰이 오히려 그 여자한테 이걸 치우고 가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여자가 막 울면서 막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방해를 해가지고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서까지 가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세선 치우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한참 있다가 그 여자 쪽 남자가 와서 이 라면들 먹고 남은 거 치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자친구는 죄송하다가 굽신굽신 하면서 치워줬고, 오히려 그 남자의 그 여자 진상이었던 라면 먹고 남겼던 그 여자는 본사에다 클레임을 걸러가지고 점주한테 뭐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명 점주가 그때 뭐 무섭게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대리어 이렇게 얘기해서 닥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바니까 알바가 손님한테 이거 치우고 가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숨 깊게 푹 쉬고 그냥 치우고 갑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개 손놈들 진상들입니다. 진짜 제가 강북에서 일하면서요, 이러고 먹고 가는 사람 꼴을 못 봤어요. 강남에 특히나 더 유별나게 이런 놈들이 많아요. 진짜
제가 강남 쪽에서 15년 일했지만은 제가 새벽마다 편의점 일 끝나고 쉬는 날 요일에는 집에서 가끔 저도 새벽에 부뚜부뚜 눈 뜰 때가 있을 때요. 새벽녘에 배가 고프니까. 왜냐면 편의점에서 새벽에서 항상 라면 먹거나 밥을 먹고 일을 했던 타임이다 보니까 쉬는 날에 그 리듬 패턴이 있다 보니까 쉬는 날에도 저도 모르게 라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면은 집 근처 가까운 CU나 편의점 GS를 가게 돼요. 거기는 이제 의자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처럼 서서 먹는 데가 아니어가지고 좀 가게가 크니까 먹는 데가 있어요. 먹다 보면은 가끔 옆에나 주변에서 먹고 가시는 분들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다 치우고 심지어 휴지로 바닥까지 다 닦고 갑니다. 자기가 먹고 간 자리를. 강북 쪽 분들이 그래요. 근데 강남 사람들은 어떤지 아닙니까? 이렇게 개처럼 처먹고 갑니다. 처먹고 가. 예. 특히 젊은 사람들도 특히 더 그래요. 특히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손님도 있었는데 어떤 한 여자 손님인데 오전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샌드위치를 하나 샀는데 그 시식대에서 먹는데 휴지를 계속 뽑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삭삭삭삭삭. 그 볼록걸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한 입 먹고 입 닦고 한 입 먹고 입 닦고 한 입 먹고 입 닦고 그래서 손도 막 닦고 그리고 그대로 휴지채 그냥 한 무대기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원입니다. 아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쓰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또 우연찮게 또 그 애가 또 왔는데 샌드위치를 두 손가락 검지하고 엄지를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이거 깨끗한 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이거 어제 새벽에 다 들어온 겁니다. 바로 드셔도 돼요. 이렇게 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이건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식품을 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다 깨끗한 거다고. 그리고 그 손님 어김없이 또 먹을 때마다 휴지를 삭삭삭 그 소리가 나요. 휴지 빠지는 소리가. 그럴 때마다 휴지를 뺄 때마다 제가 계속 헛기침했다니까요. 이렇게. 그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휴지도 바로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휴지 쉴 때 보면은 크게 지저분하게 쓰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점주님이 오전 근무자가 없었던 당시에 잠깐 땜빵 근무를 하실 때가 있었나봐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일할 때 저녁에 점주가 이제 부활주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 여자 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윤호씨 오전에 혹시 손님 중에서 혹시 휴지 막 분별 쓰는 여자 손님 있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있는데 요새 안 보이는 요새는 잘 안 와요. 거의 안 오다시피 하는데 제가 그 손님 올 때마다 맨날 헛기침했거든요. 휴지를 너무 분별하게 써가지고 손님이 그러니까 점주님이 그 여자 손님을 봤다는 거예요. 1시간 있다가 제가 퇴근하고 1시간 후에 그런 손님이 왔는데 매번 올 때마다 그렇게 휴지를 무분별하게 막 쓰고 간다는 거예요.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점주님이 그 다음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호씨 휴지 앞으로 내놓을 때 반에 반만 넣어서 이렇게 휴지통을 빼놓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어떤 편의점엔요 시식대에 젓가락과 빨대 혹은 휴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 가까운 GS를 가면요 젓가락이나 심지어 티슈도 없어요. 웃기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젓가락하고 빨대는 주는 건 아는데 왜 티슈는 없어요? 이런 거 뭐는지 아세요? 티슈를 갖다 놓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무분별 쓰거나 아니면 가져가니까 안 갖다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달라면 자기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편의점에도요 처음에는 라면 시식대가 아니라 계산대에 젓가락하고 빨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무대기로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편의점에 나무젓가락하고 숟가락하고는요 그 맞는 개수에 맞게끔만 가져가면 됩니다. 저는 심지어 여성분들이 라면 사가면요 일부러 라면 하나 산다 싶으면 젓가락 2개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젓가락 쪼개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삐뚤어지게 부러지면은 그걸로 먹는 거 별로 불편해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분을 더 줄인 적도 있고요. 심지어 저는 아주머니나 연세 지긋한 어르신분들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솔직히 저는 얘기를 해요. 양해 구하면서 손님 뒤에 보시면 파시는 거 있으니까 파는 거 사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 숨겨놓고 여기 저희 동네에 있는 GS 마냥 손님이 사갈 때마다 그때그때 챙겨주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또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빨대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가 그 남태평양에 그 거북이 코에 막 빨대 꽂혀 있는 거 보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충격 먹었거든요. TV에서도 많이 봤고 어디서도 그런 거 보면 환경적인 문제로 요새 빨대도 일회용 잘 안 쓰고 개인 빨대 스테인리스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거나 아니면은
종이 빨대 스타벅스에 나오는 그런 거 쓰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생활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거나 식사를 하고 가시면요, 여러분들의 서비스로 해서 돈이 다 지불돼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그렇게 회 먹고 갔으면은 뭐라 안 하겠어요. 치우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근데 편의점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편의시설입니다. 본인만 편의하자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먹고 깨끗이 치우고 가시면 다른 손님 와서 먹고 가도 깨끗이 청결하게 먹고 가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 진상 떨면서 하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집에 가서 진짜 한마디로 턱 빠진 인간이 돼서 항상 질질 흘리면서 먹고 가는 그런 개 진상 개 손놈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먹고 가실 때 알바생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이거 치울 때 초창기 때는 저 욕 엄청 싸지르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한숨 한번 깊게 쉬고 그냥 그러려냐고 치우고 갑니다. 더군다나 술을 많이 먹고 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젊은 층들 그러고 가면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아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저러구나 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겨버리니까요. 여러분, 인내심 많이 가지시고 일하십시오. 그리고 감정적으로 우울함과 화를 폭발하는 듯이 괜히 쌓아놓거나 쟁여놓으시면요, 우울증 오거나 자기가 많이 쩌니까요, 제대로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양반입니다. 이런 풍경 최악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참을인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하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저는 세븐일레븐은 이런 식으로 저도 일을 했지만 저는 참고로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쓰레기, 그리고 캔 음료수 버리는 쪽, 그리고 여기는 라면 국물 건더기를 버리고 국물을 버린 데가 있으니까요, 여기다 다 배출을 하셔서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라면 코너 쪽을 청소를 할 때 여기 손걸레질을 한 후에 거물레를 다시 한번 뜨거운 물을 묻혀서 이 라면 국물 버리는 통 주변을 깨끗이 한번 다 닦습니다. 일부러. 여기에 주로 라면 국물이 많이 튀니까요. 오래 냅두면 또 쩔어가지고 잘 벗겨지도 않으니까, 또 더군다나 기름 떼니까 그렇게 청소해 주시면 좋고요. 주로 야간 시간대에 일하는 분들 주로 청소를 언제 하냐면은, 저는 출근해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강남은 좀 쓰레기 배출하는 게 좀 예민해서 12시 안에 무조건 내놔야 되니까 그때 한번 싹 한번 이렇게 청소해 놓고요. 그리고 아침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다시 한번 대걸레질 하고 손걸레질 한번 더 하고 전자레인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변을 한번 손걸레질을 합니다. 그리고 손걸레질한 걸레 그냥 저는 세면대 뒤편에 가가지고요, 그냥 빨래비는 항상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항상 청소합니다. 참고로 저는 절대로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자 정리를 하거나 라면 정리해서 줄 때도 손녀 돈 주고 그럴 때도 절대로 장갑을 끼고 안 합니다. 손에 많이 피부 안 좋고 막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항상 집에 갈 때 지저분하고 세상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을 만지는 손이지 않습니까? 그 손으로 절대 얼굴 만지거나 입 주변을 만지지 마시고요. 집에 가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한번 손 깨끗이 닦으시고 핸드크림 바르시고 집에 가시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청결해지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무장갑 끼고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청소하다가 뜨거운 온수기에 화상을 입은 겁니다. 손걸레질 하고 난 후에 그 라면 시식대 코너 옆쪽에 보면 이 라면 그 화상이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입냐면은, 제가 물걸레질을 하다가 그 레버를 건들다가 주변을 청소하다가 물이 또르르 떨어지면서 왼손 여기 왼쪽에 화상이 입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이 화상 쪽은 거의 없습니다. 흉터도 안 지게 제가 그때 비상양품 키트로 갖고 있었던 마데카솔 그거 바르고, 그때 얼음컵을 제가 개인적으로 돈 주고 사가지고요, 얼음컵에는 얼음을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얼음찜질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당 자국도 많이 없어졌고요. 점주님한테 얘기했더니 최근에 일했던 그 점주께서 저한테 화상 입었다고 상해 보험 쪽으로 들지는 못했지만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따로 한 5만원 정도 챙겨 주셨습니다. 월급 주실 때. 저 때문에 괜히 일하다가 고생했다고 이런 돈도 챙겨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뜨거운 온수기도 청소할 때 조심하세요. 그 레버가
갑자기 제껴지면서 물이 계속 컬컬 내려올 때 손이 이렇게 디기도 하니까요. 저 이때 엄청 개고생했습니다. 참고로 편의점에 그 성해 작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스크림 통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공기 중에 뜨거운 공기와 냉동실에 있는 차가운 열기가 만나면은 찬기와 냉기가 만나면은 이렇게 성해라고 해서 얼음 결빙이 생깁니다. 그거를 가끔 이제 제거해 주시는 청소를 해 주시면 좋은데 저는 주로 그 청소를 한 특히 여름에 많이 끼니까요. 그 깨부셔서 청소하시는 그 얼음으로 얼음 찜질도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하니까요. 특히 이 청소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다치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니까요. 자신의 몸은 자신이 잘 보호하면서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청소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또는 손님이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환경이고, 또는 그 편의점 청소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방이자 생각하시면요,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지저분함이 있다 싶으시면은 청소 잘 해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청소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여러분들이 지내고 또 여러분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자는 건 아니고 먹고 그곳에서 일하고 가끔 일하다가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공부를 하시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공간이니까요. 깔끔히 하시고 청소해 주십시오. 청소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지금까지 윤호의 편의점 알바 청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손님을 맞이해 주자고요. 고맙습니다.